주상전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비보존 제약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0% 정도 됩니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479원이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고민도 많이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화진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뭐 시청자님 물론 이제 아마 이때 비보존 제약을 아마 사셨을 때가 이제 이게 국내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이슈가 아마 부각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6월 달에 출시를 일단은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게 비급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 수가를 받을 수가 없는 제품이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는 대략 한 1,6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로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임상 3상이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올해 좀 계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매도를 본 거는 일단 국내 쪽에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미국 쪽에 올해 임상 3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적어도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FDA 승인이 되고 품목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제가 최소 잡아라도 한 2027년 좀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 자체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요. 규모가 거의 한 몇십 조에서 거의 100조 규모까지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떤 미국 파트너사를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입에 따른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알테오젠을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 ABL 바이오도 그 3년 정도 회사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보존 제약이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이 시장을 얼마만큼 이제 확대 가는 시간이 충분히 3년, 4년간 계속 꾸준히 돌고 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좀 모를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주가가 그 9,000원 가격대까지 복귀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3년도 괜찮습니다. 저를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알테오존이나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자체는 이 시장에서 빅파마 업체들과 경쟁에 이겨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보존 제약의 이 어나프리지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경쟁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을 얼마만큼 침투를 더 올려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워낙 경쟁사들이 많은 좀 진통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9,900원에 45%. 혹시 2월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때 네. 한참 올라간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막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 네. 꼭대기에서 잡은 것 같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네. 한참 올라갈 때 하신 것 같은데 원전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원 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말 듣고 사지 마세요. 왜냐면 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어떤 가격대가 되면은 도망가라고도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 45% 비중을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예, 그때 그냥 거의 한 날에 조금씩 나눠서 샀어요. 떨어지면 이렇게 했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면 거의 일찍- 최고가
2025년 2월 19일에 45%를 그냥 다 매수하신 거네요, 그날에. 예. 그렇죠. 네, 일단은 너무 다른 떨어져가지고. 예. 다른 거 얘기 드리기 전에 비중을 예. 많이 태운다라는 거는 내가 승부를 걸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이평선이 깨지거나 했을 때 대응이라는 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식 하시면서 이 종목은 결국에 시간을 오랫동안 두면 예. 원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뭐 원전은 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뭐 딥시크로 해서 전력 소모량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써보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그 에너지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써서 저는 예. 지금 한 7개 정도를 유로로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원전의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은 늘어날 건데 문제는 거기까지 산업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렇게 하루에 뭐 100만 원으로 45% 나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그래도 클 텐데 그렇게 돼서 내가 잘못 선택했었던 거를 인지를 하면 일단 그걸 인정을 하고 비중 조절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안 하시면 이건 다행스럽게도 대형주 고르셨고 산업이 어쨌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어찌됐든 간에 탈출 기회는 한번 줄 텐데 일반 소형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돈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저는 지금 45%이시지만 이걸 어차피 장기 보유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예.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중이 45%이셔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을 좋게 보지만 제가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게 봐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예, 최근에 예. 시세가 한번 대세적으로 분출이 됐다가 지금 이평선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거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주봉상으로 60주선까지 밀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10월선이 깨졌으니까 이러면 최소 반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그 45%에 붙이지 마시고 다른 예. 계좌에다가 사셔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한번 팔고 또 이제 제가 지정한 가격도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기 시작을 하다가 또 일정 라인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그리고 줄여주고 새로운 계좌에 사는 금액을 점점 늘려가시면 이게 어느덧 실타래가 풀리는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 향후 투자가 매우 달라질 거니까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그렇게만 하시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가격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서 물린 거 풀고 이 작업을 한번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 조금 기본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 매매로 모의 투자를 좀 신청하셔가지고 큰 금액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절이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니까 그 연습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대다수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지금 정부에서 뭐 탈원전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망성이 없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전을. 네. 정부에서 옛날 그 정권 때는 추진을 하다가 지금 끊기다시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걸 손절을 더 좀 해야 할지, 그런 안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한 1년 기다려도 언제까지는 올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으로는 예. 힘들 수 있고요. 최소 2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에서 40% 빠졌으면은 7, 8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2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산업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계시면 사실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살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정부가 맡고 있죠. 근데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간 자체를 조금 기다리시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해소되셔서 편안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솔트룩스고요. 네. 네, 28,500원에 20%. 아,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혹시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네,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뭐 정책주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조금 더 추매를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가져가 봐도 되나. 아, 솔트룩스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네, 이화진 대표님. 네, 이화진 네.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거 솔트룩스를 그러면 정책 관련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전에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조금 더 추매한 거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조금만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 뭐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한국야 컴퓨터,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대부분 회사를 저는 작년에도 탐방을 다 하나씩 다녀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대표주자가 뭐 솔트룩스는 그건 맞아요. 뭐 작년 3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고 문제 이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부분이 B2G 이쪽으로 수익이 있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국가 뭐 어느 정도 뭐 보정 기간 뭐 한 5년 정도 정책 기간에서 꾸준히 수주를 주는 이 공급 계약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단계가 뭐 솔트룩스가 이제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LLM 모델 이제 루시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이 더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제 B2C 쪽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 뭐 우리 갤럭시 이제 뭐 S25나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에 그 AI 탑재되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온 디바이스 AI 같이 뭐 탑재되는 이 영향력이 좀 있어줘야 좀 수익성이 좀 확대된다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갤럭시도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오픈 AI 쪽이나 아니면 제미나이 탑재. 우리는 뭐 갤럭시 S25는 그 제미나이 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런 계약이 있으면은 제미나이를 100% 탑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루시아도 예전에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2C 쪽에 대한 성장성이 같이 하나 둘씩 나와줘야 실적이 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 AI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가 올라왔던 게 뭐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뭐 AI 캐펙스 투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올라왔었고 물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현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좀 한 6월 이전에 뭐 추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도 더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중국 쪽도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강하게 이제 트라이를 해왔었고 미국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침투력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시장이 이쪽에 올라오면서 광고 수익까지 그대로 지켜가는 상황이고 메타도 계속 꾸준히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는 올해 뭐 160억 달러 계속 꾸준히 AI 캐펙 투자하겠다 이런 시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와 솔트룩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사실 저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단기 급등이 특히 이재명 관련주로 약간 엮여가지고 만약에 향후에 당선이 되고 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차익 시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솔트룩스가 여기서 더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밑에 이제 플루트 스튜디오나 여러 이제 뭐 AI 비서 아니면 우리가 뭐 KT 고객 지원센터처럼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사업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룸이 크지는 않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목표를 28,500원에 일단은 사셨으니까 일단 수익권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처럼 5만 원이나 이쪽 가격까지는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 본질 가치로서는 좀 무리는 있는데 만약에 테마주로 엮여버리게 되면은 일단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이제 벚꽃이 많이 폈는데 시장에도 좀 꽃이 펴질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되겠죠.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기 워닝홀딩스요. 아, 네, 원익홀딩스. 네. 네네. 혹시 이거 평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이랑? 4,200원에 15%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아. 로봇 전망이 어떤지 계속 매수 좀 했습니다. 네, 4,200원이면 단가가 낮지는 않으시네요. 최근에 뭐 그래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대가 꽤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는 한데, 혹시 이거 어디까지 좀 바라보시고 홀딩하고 계신 거예요? 매수, 저 목표가는 없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우리 저 하차장님이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주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분위기에 같이 맞춰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의 되돌림은 좀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 자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되돌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00원 자체가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한 번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절반 정도 일단 줄여놓고 다시 재돌파를 할 때 좀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리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이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면 사실상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본업과 산업 그리고 주가가 같이 동행할 때가 있고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20선이 깨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다시 좋아지기는 할 건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손실이 좀 나셨잖아요. 그럼 그 돈 자체를 저는 지금은 지수로 옮겨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지수 코덱스 200 정도, 뭐 조금 더 리스크하게 보신다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정도 지금 시점에서 그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신 거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손실분을 편안하게 좀 만회하고 현금의 기회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돼서 원익홀딩스를 추매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쪽을 사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종목을 좀 해결해 나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하차장님. 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시장에 꽃이 좀 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험난하고 어려운 코너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참, 네, 그래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진짜 시장은 기회라고 생각.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매일경제TV 조상전화 이하진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은 혹시 오늘 원하는 상단 종목 있을까요? 네이버 로보티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오늘 샀어요, 오늘. 24만 4천 원에. 굉장히 잘 사셨네요. 저는 오늘 샀어요, 오늘. 네. 일단은 오늘 아까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아마 시간 내에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에 24만 7천 원이에요. 네네 24만 7천 원. 예. 네. 저는 이 가격은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 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뭐 사라졌다, 차익 실현 나왔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물론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마 내일쯤에도 이제 K산업부에서도 휴머노이드 이제 산업부 그 출범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죠. 보통 한 3,000대로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한 상반기쯤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시양산 쪽으로 테스트 출시를 좀 앞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거기에 한 번 더 이제 주가를 한번 반등을 요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인재 영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그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몇 년 후에 제조업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나 SK나 하나나 여러 회사들이 아마 더 강한 쪽에 좀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을 실시하게 됐을 때 로봇 쪽에 대한 산업 투자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격 정말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5%요. 5%요.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더 살라고 5% 샀어요. 잘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빠지는 게 뭐 관세에 영향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제조업 회사들은 인건비 절감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작년에 176만 대 양산했지만은 걔는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양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재배시켜서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더 다운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가정용 서비스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주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이시고 뭐 분할 매수하는 건 전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은 조금 뭐 모멘텀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전 개인적으로 로보티즈나 아니면은 또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난 제일 좋고 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셔도 돼요. 충분히 뭐 네. 어차피 우리나라 대장주로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만드는 있는 회사가 유일하긴 합니다. 일단은. 예. 대답이 되셨을까요?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